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함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학교 때 우리가 함수의 정의를 이미 배웠긴 했어요. 그리고 그걸 배우면서 1차 함수, 2차 함수, 그래프까지 다뤘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집합을 배웠기 때문에 집합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정의를 새로 해봤고요.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 또 여러 가지 함수 이름에 해당하는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리고 상수, 항등함수 배워봤고요. 함수의 연산 중 하나인 합성함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함수까지 다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단원을 처음 들어갈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유리함수와 그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는 구체적인 함수 예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나 2차 함수 같은 어떤 구체적인 함수 예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리함수는 뭘까요? 우리가 이름에서 조금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이름도 유리함수, 무리함수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기서 함자만 빼면 뭐예요? 유리수 그리고 또 무리수가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배웠던 유리수랑 무리수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유리함수라고 하면은 유리수랑 함수가 합쳐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굉장히 일리 있는 추측이고요. 실제로 유리수와 굉장히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함수를 바로 배우지 않고 오늘은 유리함수 배우기 전에 유리식부터 배울 거거든요. 왜냐면 유리식과 유리함수가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유리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추측했던 유리수랑 굉장히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했듯이 유리함수가 유리수랑 관련이 있겠구나 했던 추측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추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유리함수를 안 들어가고 유리식만 배워볼 겁니다. 이 유리식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유리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리함수를 도입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 뿐이지 막 이거를 계산하고 그런 과정을 엄청 어려운 계산을 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리함수를 배우기 위한 밑바탕이라고 생각하시고 간단한 유리식의 계산 정도만 하실 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목표가 어느 정도 보이죠? 오늘은 유리식이 뭔지 배우고 유리식의 성질을 바탕으로 해서 간단한 계산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 231쪽 펴주시고요. 일단은 유리식이란 무엇인지 맨 처음에 도입을 할 겁니다. 자, 유리식은 아까 말했듯이 유리수랑 굉장히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유리수는 뭐였죠? 유리수 잠깐 복습해 볼까요? 유리수는 뭐였습니까? 자, 유리수는 우리가 맨 처음에 자연수 배운 다음에 정수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유리수를 배우거든요. 그럼 유리수는 뭐냐? 등교했을 때도 많이 복습했죠. 쉽게 말해서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다. 많이 말했습니다. 뭐뭐로 나타내어지는 수,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했었죠. 어떤 뭐로 나타내어지는 수였죠? 네, 분수로 나타내어지는 수거든요. 쉽게 말해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다 유리수예요. 전부 다. 그래서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 그럼 분모와 분자에 적절한 수가 와야 되는데 뭐가 올 수 있냐면 바로 정수분의 정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예시로는 뭐가 있겠어요? 마이너스 1분의 2 라던가 7분의 마이너스 3 이런 애들이 다 되겠죠. 이런 애들이 다 전부 다 유리수입니다. 원래 우리가 알던 수는 정수였는데 거기서 한 차원 더 높여간 이 수가 바로 유리수가 되는 거죠. 정확히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 즉 분수꼴로 나타내어지는 수가 유리수다. 자, 왜 유리수를 제가 언급을 했냐면요. 아까 말했듯이 유리식이라는 게 굉장히 유리수랑 비슷하다고 했었어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 자, 우리가 식이라고 해서 배운 거는 뭐가 있죠? 가장 많이 사용했던 식?
다항식이 있단 말이에요. 다항식. 다항식. 즉 비슷한 논리로 가보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자연수에서 음수까지 합쳐가지고 정수로만 알았었는데 그거를 분수로 나타냄으로써 새로운 유리수를 얻게 됐듯이 우리가 원래 다항식을 주로 다뤘었는데 이 다항식을 분수꼴로 만들어서 탄생하는 새로운 식이 유리식이 되겠구나. 지금 비슷한 논리로 간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예시로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항식은 뭐 상수항도 있고 1차식, 2차식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1차식분의 3x 바로 이런 애가 다항식분의 다항식 이런 애가 바로 유리식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거예요. 자, 상수항만 있는 식도 다항식이 되기 때문에 1분의 2x-3 이런 애들도 유리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분모에 1이 있다는 거는 결국에 그냥 2x-3으로만 써도 끝나는 거기 때문에 다항식도 결국에 유리식이 된다는 거를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다항식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랑 유리식을 다 모아둔 집합을 생각해 봤을 때 유리식을 다 전부 다 모아둔 그 안에 다항식을 모아둔 집합이 쏙 들어간다. 즉 다항식들의 전체 모임과 유리식의 전체 모임을 비교했을 때 다항식 전체 모임이 유리식 전체 모임의 부분 집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유리식이 뭐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다항식을 분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다항식분의 다항식. 자, 근데 여기서 유의할 게 이 밑에 오는 정수는 절대 0이면 안 된다는 게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왜요? 우리는 분모에 0이 올 수가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유리식을 만들 때도 다항식, 분모 자리에 들어가는 다항식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는 거. 별다른 언급이 없더라도 이거는 그냥 약속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분모에는 절대 0이 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에 오는 다항식이 0이 아닌 다항식분의 다항식꼴로 나타나는 식이 전부 다 유리식이다. 따라서 이 유리식의 정의에 의해서 다항식도 유리식에 포함된다. 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해드린 말을 한번 교과서로 정리를 해볼게요. 교과서 231쪽 중간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밑줄을 그으면서 봐볼까요? 일단 A, B가 다항식 두 개가 등장하죠? 근데 B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네요. 그 이유는 뭐다?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항식분의 다항식,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을 우리는 이제부터 유리식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근데 유리식이 유리수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유리수랑 비슷하게 식이긴 식이지만 우리는 그냥 밑에 있는 걸 분모, 위에 있는 애를 분자라고 그대로 유리수처럼 그대로 부를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분모에 있는 수가 0이 아닌 숫자가 오게 된다면 상수라면 어차피 이 B분의 A는 다항식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다항식도 유리식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시가 지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다항식분의 다항식꼴로 나타내는 게 전부 다 유리수가 되겠고요. 그 중에 분모가 상수인 이것과 이것이 다항식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다항식과 유리식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해서 유리식이 무엇인지 배워봤고요. 유리식의 성질을 토대로 실제로 계산해 보는 걸 할 건데요. 자, 유리식의 성질은 유리수와 똑같습니다. 유리수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똑같냐? 자, 우리가 유리수에서 분모나 분자에 0이 아닌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당연히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를 유리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유리수로 생각해 보세요. 즉, 이게 ABC가 다항식이 아니라 정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수분의 정수에 똑같은 다른 수를 곱해도 당연히 원래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수를 나눠도 똑같다고요.
그게 그대로 유리수에서 성립했던 성질이 그대로 유리식에서 성립하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성질이 된다고요? 분모와 분자에 어떤 0이 아닌 똑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원래 있던 식과 동일하다라는 게 유리수에 성립했던 성질이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유리식의 성질에 따라서 뭘 할 수 있냐면 계산을 하실 때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분모와 분자에 공통되는 인수가 있을 때 그 공통인수를 나누어서 위아래를 똑같은 인수로 나누어서 간단히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건 결국에 식을 간단히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예시로 해볼게요. 자, 분모와 분자에 공통인수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딱 보기엔 다른 식으로 보이지만 자, 위에 있는 식이 우리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인 공통인수 3으로 묶어보겠습니다. 분자를. 자, 분모는 더 이상 인수분해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x 플러스 2 그대로 놓고요. 분자만 이제 인수분해를 하시면 괄호 안에 x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분모와 분자에 x 플러스 2라는 공통인수를 갖기 때문에 양변이 아니라 위아래를 똑같이 x 플러스 2로 나눠주는 거예요. 공통인수로 나눠준다고요. 그럼 결국에 뭐만 남는다? 1분의 3만 남기 때문에 3 이렇게 간단히 할 수가 있다고요. 아까 전에는 복잡한 유리식으로 보였지만 인수를 쪼개서 나눴더니 3이라는 간단한 식과 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도 한번 더 간단히 할 수 있는지 볼게요. 이제 느낌이 오시죠? 일단은 뭘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오죠? 인수분해를 해야 되구나.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무조건 먼저 해야 되구나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모부터 해볼까요? 너무 간단하니까 바로 암산 돼야 돼요. 암산 안 되시면 될 때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분모도 잘 보이네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고요. 그럼 공통인수가 지금 뭐가 보이나요? x-1이 보이네요. 약분하면 x-4분의 x 플러스 3이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식을 정리하는 방법을 유리식의 성질로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간단하게 하는 연습 여러분도 해볼까요? 잠깐 동영상 멈추고 교과서 232쪽에 있는 문제 1번 풀어주세요. 자, 다 풀어보셨나요? 방금 보기에서 다룬 것과 똑같습니다. 먼저 일단 뭘 해야 된다?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를 먼저 해야 된다. 자, 자세히 보니까 여기 제곱이 들어가도 되고 밑에는 세제곱이 들어가도 되네요. 우리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배운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배운 거기 때문에 지금 설명 안 드립니다. 자, 분자는 합차 공식이고 밑에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인수분해 공식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x-1이라는 공통인수가 보이고요. 약분해 주시면은 결국에 남는 건 이렇게 2차식분의 1차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2번도 해보겠습니다. 2차식분의 2차식이네요. 유리식이네요. 자, 일단은 분모, 인수분해 보이네요. x-3,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자, 위에도 보이네요. x-2, x-3. 그럼 x-3이라는 공통인수가 약분이 되니까 결국에는 x 플러스 1분의 x-2라는 유리식으로 간단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식을 간단히 하는 방법을 알아냈으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계산은 어떻게 한다? 유리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리수. 그냥 유리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한번 예시부터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유리수 더할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15분의 2 더하기 6분의 1. 자,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 할 때 어떻게 했었죠? 통분을 먼저 했었단 말이에요. 이거 그대로는 못 더해요. 분모가 달라서 통분을 어떻게 합니까? 최소 공배수를 찾아가지고 지금은 30이네요.
30으로 만들어서 적절하게 분모와 분자의 적절한 수를 곱해서 더해주시는 거잖아요. 15는 2배 하면 되니까 위에도 2배 하면 4가 될 거고 6은 5배를 해야 되니까 1에다가도 5를 곱하면 5가 될 거고 이 둘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0분의 9가 되고 자, 이 상태에서도 안 끝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공통 약수를 위아래를 나누어서 간단하게 만들어줬었단 말이에요. 즉 기약분수로 만들어줬었거든요. 3을 공통 약수로 가지니까 3, 10 돼서 10분의 3 이렇게 계산을 끝냈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유리식에서도. 자, 그럼 한번 1번 해볼게요. x-3분의 1과 x분의 1을 더하는 건데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일단 뭘 해야 된다? 통분을 해야 된다. 통분. 그럼 지금은 식이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건 맞는데 이 둘을 곱한 게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즉 분모 자리에는 x와 x-3분의 3을 곱한 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위아래 결국에 뭘 곱하는 게 되냐면 x를 곱하는 게 되거든요. 분모와 분자의 x를 곱하면 분자는 x로 바뀔 거고요. 두 번째 식은 x-3을 분모 분자에 곱하는 거기 때문에 분자가 x-3이 될 겁니다. 이 둘을 더해주는 거니까 덧셈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분모는 일단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더하시면 동류항끼리 덧셈이죠. 2x-3. 자, 여기서 한 번 더 따져보셔야 될 게 약분되는 게 있어서 더 간단히 만들 수 있나 따져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가 뭐 인수분해 더 이상 되는 게 없고 공통 인수로 약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약분이 되면 더 하셔야 돼요. 아까처럼. 자, 그 다음에 곱셈 해보겠습니다. 우리 유리수 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유리수 곱할 때 예를 들어 똑같이 가볼까요? 15분의 2 곱하기 6분의 1 어떻게 하죠?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하고 공통인수끼리 약분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약분을 해서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해서 45분의 1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똑같이 가면 된다고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공통 약수가 있는지도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공통인 인수가 있는지 보려면은 일단 인수분해를 다 시키셔야 돼요. 자,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나 봤더니 4가 2의 제곱으로 바꾼다면 인수가 나눠지는 게 보이네요. 분모가 x-2,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3x 곱하기 x분의 x 플러스 2를 해주면 되겠죠. 이제 약분되는 게 있는지 봐야 되는데요. 너무 잘 보이는 게 이 x 플러스 2 약분되고요. 또 있죠. x, x 약분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것만 적어주시면 되는데 적으실 때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야 돼요. 분모에서 남은 게 x-2밖에 없고 분모에서 남은 거는 3밖에 없으니까 3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겠죠. 자,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유리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똑같이 계산을 하시면 되거든요. 한번 뭐 방법은 다 이해하셨을 테지만 교과서 내용으로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자, 교과서 232쪽 중간쯤에 써져 있는 건데요. 유리식의 덧셈, 뺄셈은 어떻게 한다? 분모를 서로 같게 해서 계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유리수의 덧셈, 뺄셈과 똑같이 먼저 통분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하시고 계산 결과를 그대로 냅두는 게 아니라 약분이 된다면 기약분수로 나타내는, 즉 간단히 할 수 있으면 간단히 하라는 거예요. 공통인수가 있으면 약분해줘라. 그 작업을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곱셈은 어떻게 한다?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서 계산하면 된다. 나눗셈은 어떻게 합니까? 곱셈으로 바꿔줘야죠. 분모와 분자를 바꿔서 약수를 구해서 곱하는 걸로 바꿔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 그럼 곱셈으로 똑같이 올라가겠죠? 곱셈, 나눗셈도 마찬가지로 결국의 답은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나타내려면
공통인수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뭐다? 인수분해가 보인다면 인수분해를 먼저 해라. 그래야지 공통인수가 보이기 때문에 기하분수를 더 빨리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잘 기억하시면서 뭐 기억할 것도 없죠, 사실. 그냥 유리수의 사칙연산과 똑같습니다. 한번 영상 멈추시고 문제 2번 직접 해보세요. 자, 문제 2번은 덧셈, 곱셈은 방금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해봤으니까 2번, 4번만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2번부터 같이 해결해 볼게요. 안 풀어준 문제는 뒤에 답을 직접 본인이 확인하시고 틀린 거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유리수의 유리식의 뺄셈이네요. 뺄셈도 여전히 통분을 해야겠죠. 통분을 하려고 보니까 x-1과 x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개를 곱하고 첫 번째 유리식에는 위아래에 결국에 x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x가 있으니까 x를 한 번 더 곱하면 x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1을 위아래 곱하는 거기 때문에 x-1이 될 거고요. 이 둘을 빼는 건데 이렇게 빼시면 안 되죠. 이렇게 빼면 x만 빼는 거예요. 우린 x-1 전체를 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괄호를 생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모는 일단 그대로 냅두고요. 그 다음에 x제곱 괄호를 이제 풀어주시면 분배법칙 해서 풀어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 더 약분돼서 간단히 할 게 있나 봤더니 분자가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시면 되겠네요. 3번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4번 문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나눗셈이어서 곱하기로 바꾸면서 역수로 나타낼 건데요. 자, 역수로 나타낸 다음에 우리는 기하분수로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즉 공통인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으면 인수분해를 해줘야겠죠. 되는 게 있나 봤더니 첫 번째 유리식의 분모와 분자가 전부 다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럼 인수분해해서 바로 쓰겠습니다. 첫 번째 식 분모는 공통인수 x로 묶으면 x-1 될 거고요. 자, 위에는 4가 2의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에 의해서 x-2, x 플러스 2로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면서 역수를 데려와야 되니까 분모 분자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눠지는 인수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여기 x-2, x-2 보이고요. 마일, x마일 보이네요. 자, 그럼 나머지 인수들만 적어주시면 되는데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시면 되겠죠. 분모에 남아있는 게 x밖에 없고 분자에는 x 플러스 2. 더 이상 약분되는 건 없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유리식의 뜻과 간단한 계산하는 걸 연습해 봤는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유리식을 배우는 건 그냥 유리 함수를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들어가기 위한 역할을 하는 정도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심오하게 어려운 계산 문제는 다루실 필요 없고 지금 오늘 한 정도만 이해하시고 다음에 배울 유리 함수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